이 미장에서 AI를 둘러싼 우려감이 재확산되면서 국내 증시 그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큰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그 수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면서 엄청난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과연 내일 국장은 본연의 모멘텀과 동력을 되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또 반등이 나와줘야 될 텐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만들어지면 시장이 많이 억눌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탈하는 자금이 아니라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날이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에 대한 매도세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조정이 길게 가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쓰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이 기관이 어디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출 것이니 다시 한번 닉스전자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바이오 쪽으로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일지 여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시고 이제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이 테마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 리뷰하면서 처음에 한숨을 너무 크게 쉬었는데 내일은 이 한숨 쉬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디오유를 바닥권에서 다시 재편입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전략이 제대로 통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고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느덧 또 이제 45%가량 기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추가적인 상방 더 충분히 가능하다라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도 51,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좀 더 길게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대동기업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을 보는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너에 맞게끔 내일의 테마를 잘 선정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까지 안 빠졌으면 좀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윗꼬리가 조금 남아서 아쉬운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멀티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최근에 로봇이 묻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우리는 봤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의 모멘텀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방으로 더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목표가로는 3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 보니까 단발적인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로 3만 원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지 키워드 만나볼게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혼돈이 만들어질 때는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인 만큼 믿고 보는 실적으로 테마와 종목을 좀 선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또 이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이런 기대감이 만들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구글이라는 테마를 한번 만들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입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큰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에 대한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정확히는 알파벳이죠. 알파벳에 대한 실적이 보시게 되면은 18%가량이 성장을 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면 투자 인프라가 축소되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AI 버블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감으로 형성이 됐었던 그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축소가 이제는 그 우려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글, 즉 알파벳이라고 쓰고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지금 우려감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투자 지속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이어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가 계속해서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가 단위에 대한 경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가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글로벌 수주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은 모멘텀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이게 또 단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골드러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곡괭이 파는 회사만 돈을 벌면은 이게 또 이제 골드러시 전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돈을 계속 잘 벌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카펙스 투자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 즉 이제 생성형 AI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돈을 계속 잘 벌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찍힐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단점으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버블에 대한 심리적인 우려감 형성이 될 때마다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성의 대응도 계속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어제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라이릴리라는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일라이릴리라고 쓰고 제약바이오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전일에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좀 어닝 쇼크가 만들어졌는데 반대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에 대한 판매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재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릴리는 반등이 나오고 엇갈린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가이던스는 낮춰지기 시작을 하고 일라이 릴리는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그런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테마는 장점을 뭘로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회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릴리가 여기에 대한 압도적인 실적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R&D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플랫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호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R&D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추가적인 언급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맞물릴 수가 있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으로 뭘 체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공동 개발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까지 가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리스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라이센스 아웃이 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중간에 삐끗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또 마일스톤이 또 무너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파벳, 일라이릴리 이렇게 두 테마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저는 AI냐 반도체냐 사실 둘 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저는 또 한번 일라이릴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나요? 최근 들어 제가 눌림목에서 지금 승률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가 눌렸을 때 눌림목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AB의 바이오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전입니다. 지금 시총 순위를 삼천당 제약한테 내준 상황인데 재탈환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어제 삼천당제약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또 ABL바이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ABL바이오는 블록버스터에 직결되는 시장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BBB 셔틀에 대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랩바디 B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멀티플에 대한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현재 주가는 전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추가적으로 R&D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소식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랩바디 B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뇌질환 영역 쪽으로도 진심으로 연구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릴리라서 이 릴리에 대한 멀티플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을 거다 좀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다른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밸류업이 또 한 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랩바디 B의 가치가 반영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얼마까지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1차 목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시작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ABL바이오는 오늘까지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6만 8천 원 제시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민성 매니저 만나려면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야 되는데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가입하시게 되면 오늘도 녹화 방송 하나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알테오젠 언제 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한 바이오 사이클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녹화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밴드 오신 다음에 녹화 방송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